자, 27번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주제 찾는 거였는데. 며칠 남았니? 수능까지. 47일? 47일. 우리는 오늘을 제외하면 저랑 4번만 더 보면 끝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20시간 중에 이게 이제 20시간만 쓰면 끝이네. 하루도 안 되네요. 시간이 이렇게 간다. 27번 해볼게. 주제니까 반복적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많은 도시의 쇼핑객들이 끌리긴 하겠지만 while이 뭐뭐에도 불구하고겠죠. 노션에 끌리긴 하겠지만 of buying and eating foods. 음식을 사고 먹는 거요. associate with nature. 자연과 관련된.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뒤쪽이죠.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자연이라는 건요. 광고에 의해 주장되는 was no longer the nature. 더 이상 자연은 아닙니다. That create the foods. 음식을 만들었던 자연이 아니에요. Indeed, 정말로 the nature, nature가 반복되네. Claimed by many ads. 광고도 나오죠. 많은 광고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은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음식 제품과 관련이 있죠. Only by the ads attachment. 광고의 부착물로서만.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sociologist 헨리에다가 세모 쳐봐. 자, 이것은 경우인데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헨리 has called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그 사람은 referential의 감소라고 불렀던 것이래. Or the tendency of words, 단어의 경향인데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단어의 경향. To become separate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분리되는 거죠. 의미 있는 어떤 관련성과는. 헨리의 세모친 건 인용이라는 건 주장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referential의 감소인데 어떤 말이냐면 단어가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단어의 경향이 의미 있는 어떤 관련성과는 분리되는 거래. 그게 앞에서 말했던 네이처라는 게 광고에선 더 이상 그 네이처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increasingly, 점점 더 food ads helped shoppers become accustomed. 음식 광고는 돕습니다. 쇼핑객이 익숙해지도록 to new definition of words. 새로운 정의예요. 단어들의 such as fresh나 natural 같은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그거 고려될 수 있는 건데요. 정반대로요. 전통적인 의미랑은. 광고에 쓰이는 단어는 전통 의미랑 반대란 얘기지. The new definitions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새로운 정의는 더 잘 서브하는 필요성을 산업 음식 체계에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그것은 음식을 공급할 수가 없죠. match the customary meanings expectations. 어떤 관습적인 의미와 기대와 일치하는 그런 걸 공급할 수는 없대요. And they better match shoppers' desires. 그들은 쇼핑객들의 욕망에 더 잘 맞춘답니다. Although with pretense. 가식적이긴 함에도. 그럼 처음부터 말했던 게 광고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 네이처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네이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광고에 쓰이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얘기네. 맞죠? 1번. 신뢰도의 감소, reliability가 신뢰도. 광고에서 자연 음식의 광고에서 자연 음식이 안 나오죠. 자연적인 음식이 어떤 광고가 되고 그 광고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게 안 나와. 그냥 광고에 쓰이는 네이처란 말이 더 이상 예전의 네이처가 아니라고. 2번 변화. 단어의 의미의 변화. 음식 광고와 관련된. 2번일 것 같죠? 3번 영향. 자본주의의 영향. 산업 음식 시스템에 미치는. 자, 이렇게 하면 광고 얘기나 단어 얘기가 없잖아요. 3번은. 그래서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4번 다양한 방법,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음식 산업에서. 자, 이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안 나오죠. 광고 얘기 하나만 나오는데 광고에서 단어 쓰임에 대한 문제잖아. 5번 필요성, 의미 있는 단어의 어떤 연합의 필요성. 광고에서.
의미 있는 단어의 연합이 안 나옵니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현관펜 들어봐.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The nature claimed 부터 현관펜 쭉. 자, 아까 헨리에 세모 쳤잖아. 그 아랫줄 The tendency of words부터 그 문장 끝날 때까지 현관펜. 아까 헨리에 세모 쳤어요. 그 아랫줄에 The tendency of words부터 끝까지 현관펜. 됐죠? 현관펜 친 것만 보면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음식을 만들던 그 자연이 아니에요. 헨리 씨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어의 경향인데 자본주의 영향 아래에서 의미 있는 어떤 관련성, 연합과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네이처란 말이 광고에 쓰이는 네이처 그 말이 다르다고. 광고에 쓰이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마지막 줄에도 뭐라고 하냐면 쇼핑객들의 욕망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지 가식임에도 불구하고 나 봐라. 자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공 처리가 된 거잖아. 그럼 실제 자연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거지 뭐. 됐나?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적어봐. 인용. 인용은 중요해. 그리고 있잖아. 반복되면.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광고와 단어야. 광고와 단어. 그게 결합돼서 들어가야 돼. 그럼 광고와 단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2번, 5번 두 개밖에 없어. 다시 광고와 단어라는 키워드 두 개가 들어가는 보기는 2번, 5번밖에 없다고. 맞죠? 5번이 되지 않는 건 의미 있는 단어의 연합의 필요성.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꼭 필요하다. 는 알 수가 없고 현재는 의미가 바뀌었다고 끝나버리잖아. 맞아? 희진이네. 28번. 28번은 체크만 하겠소. 어깨 아파. 호호호는 왜 안 왔을까? 평상시에 연락 안 하나? 서로 마팔해요? 너 궁금한 거 있어. 너네 둘이 마팔하냐? 태연아, 너 희택이랑 마팔해? 민성이도 해? 동빈이도 해? 규섭이는 왜 안 왔어? 요즘에 폐렴이 유행이랍니다. 근데 폐렴이 막 기침을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기침은 별로 안 나는데 열도 나고 뭐 이렇다네. 주의해야 돼. 너 열나? 나 마스크 안 갖고 왔는데. 이쪽에서 수업할게요. 괜찮아. 나이 먹어서 이제 폐렴 같은 거 걸리면 죽거든. 너 때문에 너 죽어도 돼. 어차피 내 계좌도 죽었는데 뭐. 아,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이어져서 이번 주에 플러스 2,000. 그래서 마이너스 4,000에서 플러스 2,000이. 그럼 마이너스 2,000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환율이 떨어지면서 제 돈 1,000만 원 정도 사라졌어요. 제 달러를 1,380원 이렇게 바꿔놨던 게 지금 1,330원이거든. 그럼 그게 1억 원치로만 생각해도 몇백만 원인데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달러로 갖고 있어서 1,000만 원 넘게 사라진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3,000이네. 요즘 1,000만 원 메꿨지만 폐렴 걸리면 죽으니까 상관없음. 28번. 오케이. 위에서 7번째 줄 내려가 보세요. 오른쪽에 but 보일 겁니다. 자, 그 문장이 길지만 그 전체를 현관펜. 그거 다 아는 거야. 방향을 바꾸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but부터 쭉쭉쭉쭉 현관펜. 그 다음 또 아는 게 나오는데 아래에서 네 번째 줄 It was thus necessary 보이니? 현관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as such 뒷부분입니다. 그거부터 끝까지 쭉. 저희가 앞에 정리한 거다. 가주어 진주어인데 중간에 필수적이야 중요해 이런 게 나오면 지난주도 했죠.
주제문을 암시하고요.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뒤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첫 번째가 but이나 however로 바꾸면 앞쪽보다는 뒤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오는 것보다 뒤쪽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이 사이의 형용사가 중요한, 필수적인, 더 좋은, 핵심인 뭐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주장을 암시하죠. 작가가 그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 전에 푼 거라 기억이 다 나죠? 현관펜 친 것만 해석해 보면 but the reason,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일식의 이유가 현관펜 친 거 첫 번째 부분입니다. but 뒤에. 근데요, 일식에 대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똑같죠. 그 낮과 밤이 연속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유가 똑같다고요. 그 다음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은 그것은 그 자체로 뉴턴의 법칙, 끌어당기고 이거 뭐라고 하지? 네,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초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가, 왜 사물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두면,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초할 수 있대요. 일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천체의 움직임이라는 거 있잖아.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거기에 기초하는 거니까. 마지막 영화 피친 거. 그러니까 필수인데요. 물어보는 게 왜 사물이 떨어지죠? 그리고 뉴턴의 반응을 갖는 것이 필수지. 이해하려고 폭넓은 훨씬 많은 bizarre, 이상한 현상을 매일 우주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뉴턴의 법칙을 갖는 것이 필수랍니다. 그러니까 신기해 보이는 것도 과학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포즈가 제기하다 뜻이 있어. 제기하다.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 평범한 것에 관해 그 이상한 것을 이해하려고. 계기일식을 이해하려면 왜 저게 저렇지? 라고 평범한 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야. 얘는 오답률 높지 않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주제는 끝났고요. 주제 포인트는 반복적 소재야. 이 글에서 계속 나오는. 제목을 해보자. 29번은 해야겠네. 오답률이 높죠? 제목은 포인트가 뭐냐면 반복적 소재인 주제가 들어가거나 주제를 암시하면 됩니다. 해볼게. 첫 줄.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아. touch를 as a temporal phenomenon. 템포가 시간입니다. 시간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근데 그건 모든 비트가 시간 기반적인 거야. 공간적인 건 만큼. 한 번 더 해볼게. 사람들은 보통 터치라는 걸 시간적으로 보질 않거든? 근데 그거 시간에 기반한 거 맞아. 공간적인 건 만큼이나. 그럼 이 글은 그냥 기본 구조가 통념 비판인 거 아닌가? 사람은 터치라는 걸 시간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야. 그거 시간에 기반한 거 맞아요. 공간적인 건 만큼이나.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experiment는 실험을 한 거죠. 실험하면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To see for yourself. 뭐 보려고요.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친구한테 요청해봐. 손을 컵 해보라고. Palm face up. 자, 얼굴을 palm up 해보라고. And close his eyes. 눈 감으라고 해봐.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작은 일반적 물체를 둬봐봐. palm에다가. ring이나 eraser나 anything will do. 자, 여기서 do는 자동사로 충분하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풀죠. 어떤 것이든 충분할 것이다. And ask him to identify it. 그거 확인해 보라고 물어봐봐.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손 안 움직이고. He won't have a clue. 단서를 못 가질 거예요.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무게나 전반적인 사이즈 빼고는.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눈 계속 감으라고 얘기하고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그의 손가락을 물체 위로 옮겨봐봐.
he wi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그러면 한 방에 확인할 가능성이 높을 거래요.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손가락을 움직이게 허용함으로써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너는 시간을 추가한 거거든. 감각적 인식에다가 터치에.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거기 analogy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어요. 너의 fovea, 중심와랑 그 다음에 너의 망막의 중심에 있는 중심와랑 너의 fingertip, 손끝에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둘 다 매우 높은 acuity를 갖고 있대.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너의 능력이 있는데 복잡한 터치를 사용하는 거. Such as buttoning your shirt나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나 이런 것들은 depends on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자, 이 정확하게 양괄이죠. 첫 줄 했던 걸 마지막에 또 하지. 현관펜 들어봐라. 첫 번째 문장 현관펜.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현관펜. 이런 글을 가장 좋아해, 평가원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사람들은 터치를 시간적인 걸로 안 보던데 그거 시간 기반한 거 맞아요. 마지막 문장. 너가 사용하는 복잡한 터치라는 거 있잖아. 그거 시간이 다양한 패턴에 의존하는 거야. 터치 센세이션에. 즉 터치는 시간과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좋아. 보기 1번. 터치와 움직임.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에게 탈락. 2번. 시간이 정말로 matter. 중요합니다. A hidden essence of touch. 그건 터치의 숨겨진 본질이래요. 그럼 여기 시간과 터치가 둘 다 나오죠? 2번 괜찮고 3번. 어떻게 오감을 사용할까요?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탈락. 오감이 안 나와요. 4번. 터치의 역할.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저것도 긴가민가? 5번. 놀라운 터치의 기능. 지식의 부스터로서. 답은 100% 2번 아니면 4번이야. 맞죠? 여기까지는 다 옵니다. 다시 2번.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게 터치의 숨겨진 본질이다. 그리고 4번. 터치의 역할.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자, 현관펜 친거 다시 봐라. 사람들은 보통 터치를 템포럴로 안 보던데 근데 그거 타임 베이스가 맞아. 터치는 타임 베이스야. 마지막 줄 봐봐. 네가 터치하는 그 능력 있잖아. 복잡하게 사용하는 그거 지속적인 시간에 기반한 패턴에 의존한답니다. 다시 터치가 시간에 의존하는 거예요. 시간의 패턴에. 맞니? 터치가 시간의 패턴에 의존하는 거야. 보기 4번은 터치가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구문적으로. 4번은 터치가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말하는 건데 마지막에 현관펜 친 거 보면 너가 터치를 사용하는 그 능력은요. 시간에 달려있다고 해요. 터치가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에 달려있다고. 인과가 바뀌어있다. 맞니? 그래서 보기 4번 제껴야 돼. 답 2번이에요. 맞췄다 손. 내리세요. 자, 이거 두 가지 적자. 첫 번째 통념 비판. 이렇게 하면 금방 알게 돼. 두 번째는 양괄. 양괄이라는 건 처음과 마지막에 주장을 두 번 주는 겁니다. 얘는 보기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보기 4번이 인과가 바뀌어 있어. 우리가 터치를 사용하는 건 시간이 달려 있는 거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30번 더 해볼게. 제목. 커피 여기 있는데 왜 찾고 있었나? 너 몸 괜찮아? 자, 나는 영양제, 홍삼 등을 하나도 안 먹는다. 손. 내리세요.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그냥 먹지 마십시오. 허허. 그래. 저도 고3 때 영양제를 안 먹었던 것 같네. 하지만 저는 공부도 안 했으니까 먹을 자격도 없었지. 3수 때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저 3수 때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밥이라는 건 배를 채우는 용도지 맛있으려고 먹어본 적이 없어. 고시원 가면은 공동주방이 있거든. 거기에 밥을 무료로 줘요. 그럼 냉장고에 반찬은 자기 이름표 붙여가지고 넣어놔. 그럼 전 비엔나 소세지를 5개 튀깁니다. 비엔나 소세지 하나 먹고 밥 2번 퍼먹고 하나 먹고 밥 2번 퍼먹고
그러고 마는 거야. 배만 채우면 되는. 그리고 그 고시원에 주방이 그 건물 옥상에 있었거든? 그 아침에 밥 먹으려고 들어가면 비둘기가 들어와 있어. 이 창문을 통해서. 코코코코 하면서. 그래서 확 잡아가지고 탁 해서 탕탕탕.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을 테니까 얘기하면 저 중딩 때인가 아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매가 키 날아가다가 매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꿩이. 매는 이만하지. 차에 부딪히면 차 날아가요. 꿩이었나 봐. 그게 팡 부딪혔나 봐. 우리 차에.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차, 앞에 차, 뒤에 차가 다 멈춰. 뭐에 부딪혔으니까. 그지 뭐지 아저씨들끼리 얘기하니까 꽁인 것 같아. 꽁인 것 같아. 꽁인 것 같아. 하더니 갑자기 셋이서 막 그걸 찾아. 우리 아빠 포함해서. 꽁을 잡은 거잖아. 잡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나랑 동생은 갑자기 차에 타고 있대. 뭐야. 그 아저씨들끼리 옆에 막 숲을 막 뒤지고. 결국에 우리 아빠가 찾아냈어. 그리고 그걸 집에 와서 털을 뽑고 목을 치고 했던 기억이 있어. 꼭 먹으면 안 되나? 먹어도 되나? 돼요? 옛날에 그 연예인들 몰래카메라 하던 게 있어. 거기에 오리집 우리 연예인을 초청해서 막 맛있게 먹어.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거 천연기념물인 천둥오리를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됐다고. 그래서 그 연예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오리 아니야? 그냥 오리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천둥오리다. 그 연예인 어디요? 경찰한테 저 진짜 몰랐어요. 저 그냥 오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잡아가요. 그 나중에 이제 몰래카메라가 밝혀지는데 마지막에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해줘. 천연기념물을 먹으면 그게 합법이겠어? 불법이겠어? 불법입니다. 위법이죠. 위법. 불법이라보다는 위법. 근데 먹었는데 있잖아. 몰랐잖아? 내가 몰랐어. 그러면 무죄래. 알고 먹으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을 한 게 맞아요. 벌금형 받겠지. 근데 모르고 먹었으면은 너는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봐줄게 해서 무죄인 거야. 그 나중에 뭐 먹었는데 한번 걸리면 그냥 몰랐다고 하면 돼. 그리고 꿀팁. 나중에 차를 타면 차문 열 때 빵 부딪히면 문코 간다고 하죠.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뭐야? 어떡해? 차 앞에 번호판을 보고 어떡하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야지. 죄송한데 제가 문콕을 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 잠깐 오시거나 아니면 바쁘신다면 제가 보험 처리 접수를 할 테니까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 아니면 보험사에 알려주시고 처리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문콕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쾅 부딪히 대부분 알겠죠. 근데 내가 아닌 내 차 옆에 탄 뭐 친구나 다른 누가 문콕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걔가 말하기 뻘쭘해서 그냥 갔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신고하면 걸립니다. 걸려요. 그럼 큰 처벌을 받느냐? 그냥 문콕만 보상하면 돼. 근데 역으로 짜증나는 상황인데 네가 차를 샀는데 일주일 됐는데 왔더니 누가 문콕 찍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야지.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블랙박스를 다 뒤져야 돼. 그게 그 당일에 생긴 건지 그 전날에 생긴 건지 일주일 전에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주일치를 계속 다 봐야 된다. 경찰한테 그냥 통으로 갖다 주고 여기서 찾아주세요 하면 안 찾아줘. 안타깝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차는 문콕이 되거나 범퍼가 갈리면 그냥 그러고 타는 거야. 그럼 뭐 어때? 물론 네 차가 포르쉐라면 그거는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포르쉐 이하급, 이하라고 하면 되지. 포르쉐 미만급
즉 독일 3사 다 말하는 겁니다. 벤츠, BM, 아우디, 뭐 다른 차들. 문콕 좀 있으면 어때? 검은색 차를 사면은 티가 나는군요. 30번.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목입니다. 얘도 수업을 할게요. 첫 줄,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mending과 복구하는 거, 물건들을 종종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이 필요해요. 원래의 생산보다. The pre-industrial blacksmiths, 산업화 프리니까 이전이죠. 이전의 대장장이는 made things, 물건을 만들었죠. To order for people, 주문에 만든 건가? 사람들을 위해서. In his immediate community, 즉각적인 공동체에 있는. 즉, customizing the product, 제품을 customizing 해준 거고요.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바꿔주거나 변형해준 거죠. according to the user, 유저에 맞춰서. was routine, 그런 게 루틴이었대요.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소비자들은 물건을 다시 갖고 돌아와요. If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되면.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수리라는 건 그러므로 연장이었죠. fabrication에. With industrialization, 산업화와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과 함께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사물을 만든다는 건 province가 돼버렸습니다. 기계를 텐더하는 사람들. With limited knowledge, 제한적 지식을 가진. but에 세모쳐봐. 근데 다 알죠 이제? 방향 바꾸면 뒤에가 중요해요.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수리라는 건 계속 요구했죠. 더 큰 디자인과 재료들. 즉,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전체의 이해, and a comprehension of designer's intentions. 디자이너의 의도도 comprehension 하는 거를 요구를 해. 수리한다는 건.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제조업자는 모두 기계로 일을 하고요.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r. 그 다음에 뭐 노동 분업화가 있었나 보죠. And not, so to speak, by hand. 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로 했대. O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자, 그 매뉴얼에 세모 쳐볼래? 얘도 인용이죠? 제조업자는 다 기계로 일했대. 그 다음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must의 세모. 근데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되거든.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우리가 디테일 만들 수 있겠죠. 시계나 총에 기계로.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근데 기계는 그거 mend를 못해요. mend가 아마 수리하다겠지? When broken, 고장났을 때.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뭐 이런 것도 안 된대. 자, 끝났네. 계속 많이 나왔다는 건, 계속 많이 나온 소재는 mending입니다. mending. 수리하는 거. 근데 수리하는 건 반드시 손으로 해야 돼. 기계로 안 돼. 요 얘기지? 1번.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s. 여전히 남겨진 거, 현대의 대장장이에게. The art of repair. 수리의 기술. art가 기술의 뜻이 있습니다. 1번 괜찮은 것 같네요. 기계는 수리를 못한다며. 2번. 역사적인 조사. 어떻게 수리 기술이 발달했는가. 탈락. 역사적인 연구나 조사가 없어요. 3번. 어떻게 창의적인 수리공이 되는가. 팁과 아이디어들 없습니다. 4번. 수리의 과정. 만들어 수정해 변형해 없어요. 5번. 산업화가 우리의 부셔진 과거를 고칠 수 있는가. 이걸 골랐으면 네 머리가 부셔진 것 같아. 뭔 소리야 갑자기 5번은. 답 1번이야. 1번.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첫 번째 연결사 but. 아까 얘랑 동일합니다. but의 의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그냥 must예요. must. 이게 나오면 해야 한다잖아. 현관편 들어봐. 자, 그러고 보면 첫 줄을 왜 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첫 번째 문제 현관편 쳐봐. 수리하고 복구하는 거 물건을. 그게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해요. 생산보다. 즉, 이 작가는 수리하는 게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아. 그 다음에 아까 but에 세모 쳤잖아. but.
찾아가지고 그 문장 현관 편차. comprehension이란 단어도 외워라. 이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ust도 현관편 쳐야 돼. must 있던 문장 아래에서 5번째 줄 오른쪽에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그 다음도 쳐. 그 다음도 we can make every detail 아래에서 4번째 줄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여기까지만 쳐도 됩니다. 기계는 못 고쳐요. 넘어가보자. 31번. 제목은 유독 좀 오답률이 높은 게 많지.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적 소재인 주제가 들어가거나 작가의 주장 암시를 하거나 들어가거나 암시하거나 아니면 작가의 주장이 드러나거나 암시하거나 비슷해. 주제나 주장이 드러나거나 암시하는 게 답이에요. 첫 줄. Before the web, 인터넷 전에 newspaper archives were largely the musty domain. 뉴스페이퍼의 기록 보관소는요. 그거 musty, 곰팡내 나는 도메인이었대. A professional researcher나 and journalism students. 전문적 연구자나 뭐 저널리즘 학생들한테. 인터넷 전에는 그랬대요. Journalism was by definition current. 저널리즘이라는 건 current, 현재에 관한 것이잖아.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has greatly extended. 일반적인 이용 가능성, 기록 보관소에 그게 상당히 extend, 연장시켰답니다.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저널리즘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켰대요. With older stories now regularly cited. 오래된 이야기가 이제는 인용되면서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컨텍스트를 제공하려고 더 현재의 이야기들에 기록 보관소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게 저널리즘의 그 수명이 늘어났나 봐요.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가 인용될 수 있거든. 이런 얘기네.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complex issues.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죠? 복잡한 문제. Encounter in the news. 뉴스에서 직면되는. This departure can be understood as a readiness. 이러한 departure는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것으로 by online news consumers.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관여하려고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And context of the news. That was not apparent in. 분명하지 않았던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s. 즉 신문, 이런 종이 소비자들한테는 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던 게 온라인 소비자들한테는 가능했던 얘기인가 봐.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온라인 뉴스에 determined in part by the dea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깊이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저장소에 seems to be the possibility. 가능성으로 보여요. of understanding news stories. 뉴스를 이해하는 것으로.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그게 결과로서인데요. 더 큰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에 rather than short-lived and unconnected media spectacles. 단명하면서 연결되지도 않은 미디어의 스펙타클보다는 정빈아 집중. 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온라인 상에서 기록 보관소를 누구나 다 접근하니까 그게 수명을 늘렸고 그게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프린트로 읽는 사람들보다. 맞죠? 1번 Web-based journalism. 온라인에 기초한 저널리즘. lasting longer. 더 오래 가고요. 문맥적으로 더 폭이 넓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2번 최신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 뉴스가 일상 신문들을 일간지를 이깁니다. 탈락. 서로 경쟁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최신의 뉴스 얘기가 없어. 3번 어떻게 온라인의 매체 기자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는가. 뉴스 이면에 있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숨겨진 이야기를 어떻게 드러내지? 4번 여정을 시작하자. 과거로 프린트된 뉴스페이퍼와 함께 탈락. 그럼 온라인 뉴스페이퍼 얘기는 없잖아. 4번은. 5번
현재와 미래 저널리즘의 웹월드에서 웹월드만 얘기하면 프린트기가 없잖아. 5번은 4, 5번은 한쪽으로 편향적이에요. 4, 5번이 제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4번은 프린트 얘기만 5번은 웹 얘기만 해서 그래. 형광펜 들어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The general accessibility. 고문자 형광펜.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굉장히 깁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내 말 잘 들어. 방향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 형광펜 친 거에 일반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데 기록 보관소에 그게 저널리즘의 수명을 늘렸대요. extended. 맞죠? extend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해봐. 아, 기록 보관소를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해서 수명이 늘어난 거니까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아래 형광펜 친 거에 보면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뉴스에서 그게 결정된 건데 부분적으로 온라인 그 저장소, 그러니까 쉽게 이용 가능한 깊이에 의해서 seems to be the possibility. 뭐야? possibility? 그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해봐. 자,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이해하는데 그럼 온라인에 있는 기록 보관소를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는 얘기야. 그게 1번 보기에 보면 더 오래 가고 계속 인용할 수 있으니까 문맥적으로 더 폭이 넓다는 얘기는 그 첫 번째 형광펜 친 거에 보면 예전 이야기를 인용해서 가져와서 컨텍스트를 제공한다고 하죠.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 1번이 100% 맞아요. 됐나요? 나와봐라. 반복되는 소재가 온라인 기록 보관소. 그리고 그게 좋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가 나와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둘 다 긍정이었습니다. 형광펜 친 건. 넘어가봐라. 32번. 오히려 작년 수능은 얼척이 없게 그냥 쉽게 나왔어. 별것도 아니야 이거. 얘는 체크만 할게. 위에서 7번째 줄 내려가봐. 다 치면 안 돼. 헨스만 형광펜. 위에서 7번째 줄 내려가면 헨스가 있어요. 헨스. 그 아랫줄에 벗이 보일 거야. 벗에만 형광펜. 그 아랫줄에 인디드가 보일 거예요. 인디드 형광펜. 그리고 거기서 4줄 내려가면 however가 보일 거야. however만 형광펜. 연결사만 체크한 거야. 아래에서 5번째 줄. What is excessive or 여기 보여요? 자, 그거 형광펜 쭉. 괄호는 안 쳐도 되고 그 앞에까지만 치면 돼. 이거 전형적으로 연결사로 글의 구조와 방향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연결사로 이해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헨스 뜻이 뭐지? 따라서 벗은 그러나고 인디드는 뭐야? 정말로라는 거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할 때 쓰는 거죠. however는 방향 바꿀 때 쓰고. 형광펜 친 거 해석해 볼게.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좀 과한 거 혹은 비율에 넘어간 거. 그건 매우 상대적인 거고 and might be more related. 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면들과. 물리적인 어떤 용량보다. 어떤 거냐면 자연의 degradation. 아래쪽이 안 좋네. 경제적인 어떤 레커지니까 안 좋은 거겠죠. 자연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 그래서 이 글은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처음부터 읽으면. 그리고 연결사를 체크해가지고 읽다 보면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광펜 친 거 보면 이게 다른 면들과 더 많이 관련이 있대. 물리적인 어떤 공간 용량보다. 어떤 거냐면 자연 악화나 경제적인 어떤 우수 이런 것들. 답 5번이에요. 오버 투어리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답은 5번이고 얘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 오히려 작년 수능은 이렇게 좀 그냥 리니어하게 따로 꼬아내지 않고. 오케이. 다 했네. 33번 잠깐 쉬었다 하자.